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신성이엔지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0.9%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오늘 종가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성이엔지가 최근에 윗꼬리를 길게 발생시킨 이후로 이틀 연속으로 낙폭을 보여주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등 시도를 보여주다가 이렇게 종가를 결과적으로는 5일선 밑에서 마감을 하는 걸 지켜보면서 지금 마음이 좀 심란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이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겁니까? 지금 매매거래 정지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액면방압 이전에 어떤 것이 쏟아져 나왔었던 상황이다. 매도 물량이 아무래도 프로그램 측에서 좀 쏟아져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 드리면서 특히나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액면병합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이 신성이엔지 지금 굉장히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가 여러 가지 테마에 걸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댓글에든 여러분들 우리가 이 거래 정지에 들어가기 이전에 대응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수익률이 걸릴 수가 있겠지만은 매매 거래 정지 끝나고 나서 시원시원한 폭등 흐름 한번 이어나가 보자는 측면에서 댓글에 나가는 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작성해 주시는 것은 5초밖에 안 걸리는 일이지만 매우 중요한 일인 이유가 지금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 자체가 이 구독, 좋아요 개수와 이 댓글 달려져 있는 개수를 지켜보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최근의 구간에서 개인분들이 꽤나 많이 매수를 진행을 했었던 이 신성이엔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액면병합이 일어나네, 거래가 정지되네라고 하면서 어떤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서 만약에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신성이엔지 올라가는 것을 가로막지 않도록 댓글에다가는 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지금 신성이엔지의 자리가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신성이엔지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되면서 1파동, 2파동을 발생시키면서 이 3파, 4파 같은 경우에는 같이 연출되는 구간을 지나서 5파동까지가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T파동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것이 딸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21선이 딸려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맞닥뜨리면서 조정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고 있는 자리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특히나 많이 연출이 되는데 상승 파동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엘리어트 파동이론이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진행된다라는 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프로그램이 운전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이 3파동, 4파동이 나눠져서 이렇게 등장하는 패턴이 훨씬 더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러분들께 사례를 보여드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믿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최근에도 진행됐었던 이 우리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로 훑어봐주는 1, 2파동이 진행되면서 3파동, 4파동 같은 경우에는 나눠져서 연출이 되다가 5파동이 이렇게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일단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면서, 특히나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그렇게 진행이 좀 됐었는데 어떤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되기 이전에 상승 1, 2파동을 발생시키면서 점점 상승 각도가 날카로워지는 3, 4파동이 같이 연출되고 나서 이렇게 5파동이 진행됐고,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ABC를 만들어주면서 쌍바닥을 찍어주고 나서 넥라인을 지켜주자 다시 한번 커브앤핸들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갔었던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전에도 있었던 바로 이 엔캠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엔캠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상승 파동 자체를 1파, 2파동을 만들어주면서 이 앞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를 찔러놓고 빼면서 매물 소화 과정이 있었고, 3파동, 4파동이 이렇게 나눠져서 연출이 된 다음에 5파동이 진행되고 나서 그 뒤로 이렇게 무너뜨렸었던 케이스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그렇게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이 1, 2파동을 넘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했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리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인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윗단에서
이 넥라인을 부러뜨리지 않으면서 잘 지켜내봐줬었기 때문에 20% 정도만 양호한 조정을 보여주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갔었던 케이스면서 엑스텐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밀렸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정말로 귀신같이 여기서 반등 흐름이 나온 이유가 1만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3만원대까지 튀어서 올라갔었기 때문에 2만원대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성ENG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지금 구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자, 이때 당시에 1, 2파동이 발생을 했었고 3파동이 이때부터 이렇게 나눠져서 진행이 되면서 5파동이 진행이 됐으면서 이 윗꼬리를 강하게 발생을 시켰었던,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부터 시작했었던 이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 구간에서 어떤 것이 딸려 올라오고 있다? 바로 이 21선이 딸려 올라오고 있는 구간까지 밀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운이 좋은 이유는, 자, 우리가 앞으로 이틀 뒤까지 뭐가 있는 상황입니까? 이 액면 병합에 대한 내용의 공시사항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오히려 들어감으로써 이런 하락에 대한 부분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신성ENG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 하더라도 내일이랑 모레까지 해서 만약에 밀리면서 과도하게 낙폭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대응 방법이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가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5일선을 꺾어주면 안 되는 흐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일선을 꺾어줬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도로 어느 정도는 비중을 축소해 주실 수 있었던 자리라고 말씀드리면서, 이틀 뒤에 우리가 거래 정지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다 다뤄봐 드릴 예정인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가 신성ENG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4월 24일부터 시작해서 매매 거래가 정지되면서 5월 14일까지 꽤나 긴 기간 동안에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성ENG를 매수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내일 모레가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도 그렇기 때문에 4월 23일 날 추가적인 매수 타점에 대해서 노려볼 신성ENG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단 이 액면 병합이 진행되면서 거래 정지가 들어간 이후로 어떤 종목들이 움직여줬는지에 대해서 그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세종텔레콤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액면 병합으로 인한 거래 정지가 들어가면서 풀리고 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미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이때 만약에 종가상 매수 타점을 잡아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90% 가까운 상승 흐름을 경험해 보셨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대창솔루션이라고 하는 종목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떤 구간에서 액면 병합으로 인한 거래 정지가 일어났었냐면요, 바로 이런 구간에서 상승한 것을 꽤나 많이 반납한 다음에 다시 한번 거래 정지가 풀린 이후로 그 구간을 넘어갔었던 대창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성ENG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일단 우리가 내일이랑 모레까지 추가적인 만약에 낙폭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 찬스에 공략해 들어갈 수가 있으면서 이렇게 거래가 정지가 되다가 거래 정지가 풀리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갑작스러운 급등 흐름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모레에는 추가적인 매수 타점 오히려 노려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흐름 자체가 이 윗단에서 버텨봐주면서 수상하게 전고점을 갖다 붙여놓는 자리가 연출된다고 했을 때는 거래 정지가 풀린 이후로 더 시원하게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성ENG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사 내용이 나와 있었던 상황에서 바로 보시다시피 신성ENG 태양광 포트폴리오 재편이라고 하면서 재생에너지 판도 변화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기사가 바로 오늘 오후 2시 22분경에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혹시 근데 여러분들 이 지금 테마 자체가 그렇게까지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재생에너지 쪽 관련해서는 지금 대장 종목이 바로 이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렇게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던 구간이 길게 발생을 했었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SK 이터닉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낙폭을 꽤나 많이 보여주고 있는 자리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성ENG가 오늘 전해용의 기사를 써내보내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긴 좀 힘들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윗꼬리가 길게 발생됐었던 이 4월 16일에 이런 흐름도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일단 당장에 지금 클린룸이라든지 아니면은 앞전에 있었던 빗서
빗썸 두나무 관련한 두나무 관련주로 해서 주목을 받지 않는 이상은 급하게 튀어 올라갈 만한 내용의 이슈가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오늘도 윗꼬리를 발생시켰었던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매도로 살짝 대응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봐주는 자리에서 액면병합 거래정지 이후로의 슈팅을 기대하면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 잡아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앞전에 신성이엔지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받아보셨냐면요. 자, 이때 당시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준봉을 출현을 시켜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줄 때 빗썸 두나무 관련해서 이 두나무 관련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상한가 캔들을 만들어 내줬었고, 이 기준봉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하단부까지 밀려버리면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보여주면서 1선에서의 지지를 연출해 줬었던 날이 바로 이날 4월 31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핸드 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신성이엔지를 검색해봤을 때는 보시다시피 3월 31일 날 신성이엔지를 2575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그 구간이 여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 비중 축소로 안내를 드렸었고, 보시다시피 4월 17일 날 신성이엔지를 4150원 부근에서 매도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윗꼬리가 발생되는 구간에서 너무나도 급격하게 무너뜨리고 나서 그 다음날에 이 음봉 캔들에서 여러분들께 일단 비중을 절반 정도만 축소하실 수 있도록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 구간에서 절반 정도의 비중을 축소를 해드렸고 다시 한번 눌러봐주는 자리가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나머지 물량을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릴 거고, 튀어서 올라가면서 거래정지 풀린 이후로는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이렇게 신성이엔지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신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신성이엔지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신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신성이엔지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신성이엔지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하는 종목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좀 아무래도 급락을 보여줬었던 구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광통신 관련 종목이 한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을 후속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선물 개념으로 가져왔다는 말씀인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냐면요,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링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신성이엔지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신성이엔지의 지금 자리는 대시세가 나기 전에 야금야금만 올렸었던 구간이라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둘됐기 때문에 눌러봐주는 자리에서 우리가 액면병합으로 인한 거래 정지가 들어가기 이전에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이 구간에서 전부 다 엑시트 하기에는 거래량이 부족했다는 점과,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굉장히 수상하게 훑어봐 줬었던 수직으로 세워서 올라왔었던 자리,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액면병합이 풀리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수직으로 세워서 어디까지요?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이 신성이엔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액면병합이 일어난다라고 무조건 쫄아서 던질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점을 노려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짜고짜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액면병합으로 인한 거래 정지 이전까지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성이엔지는 테마주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출이 뒷받침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테마적인 부분이 부족한 것은 절대 아니지만은, 보시다시피 올해 수주 목표를 7천억으로 잡으면서 영업이익이 1300% 증가라는 내용의 기사가 이미 여러 차례 쏟아져 나왔었던 이런 신성이엔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2차전지 슈퍼사이클 올라탔다라고 얘기하면서 영업이익 10배 퀀텀 점프 예고, 그러면서 태양광 관련해서도 이렇게 좋은 내용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신성이엔지, 지금 상승 테마의 동력 자체가 로봇도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클린룸, 그러면서 2차전지라든지 태양광 관련해서 그러면서 실적이 실질적으로 뒷받침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액면병합이 들어가기 이전에 흐름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겠고, 최근의 흐름에서는 이런 구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파동 자체가 1, 2파동이 발생되고 나서 3파, 4파 나눠져서 나오고 나서 5파동이 진행이 됐었던 신성이엔지, 단기적인 고점은 찍을 수가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그런 하락을, 그러면서 기다려야 되는 지루한 횡보 구간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피해 가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다 이미 판짜기가 들어간 상태에서 주가가 움직여 놓고 계속 흘러내렸으면 여러분들 욕을 엄청나게 먹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구간에서는 매매 거래 정지로 오히려 잠가버리면
있으면서 그 이후로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 이후로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 안내를 한번 드렸으면서 다시 한번 눌러봐주는 자리에선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매수 타점 내일 모레 우리가 노려갈 수 있도록 흐름을 지켜보면서 대응 이어나갈 신성이엔지라고 보시면 되고, 56442-656번으로 신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신성이엔지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신성이엔지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신성이엔지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만큼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